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이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상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과 포인트를 체크리스트와 프로세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면접왕 이영 채널의 영상 아무거나 보세요. 댓글에 여기저기 합격했다, 특히 삼성역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 댓글을 다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가이드를 잘 따르셨을 거예요. 제 말이 맞으니까 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무에 쓰신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들어갈 길이 열릴 겁니다. 내가 상반기에서 뭘 놓쳤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처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취업 포트폴리오가 있었는가. 자, 이 질문은요, 내가 여기저기 지원도 많이 했고 면접도 꽤 갔어,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결국은 취업한 데가 없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쓰셨던 다 기록 남겨놓으셨죠?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직무. 그 직무 안에서 산업 2개 이상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산업 안에서 대기업, 중견, 중소, 스타트업을 균형 있게 짜라 그랬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세요. 임의로 선정해서 대기업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을 선도하거나 브랜딩에 앞서 있거나 여러분들의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생소하거나 처음 듣거나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취업의 우선순위라는 영상을 꼭 보세요. 자, 체크리스트 두 번째입니다. 지원 동기를 올바로 준비했는가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최종 면접이에요. 임원 면접에서 여러분 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마도 지원 동기였을 겁니다. 직무 면접까지는 잘 통과되는데 꼭 최탈하시는 분들 있죠? 이 최탈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원 동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회사에 대한 기사거리들 또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아마 요약해서 몇 가지 발췌해서 제안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업 분석한다고 다트라든지 기업 정보 분석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원 동기에 잘 전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숫자나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조합하는 기업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 분석의 진정한 의미는요, 산업 분석이에요.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 내에서 이 회사의 위치가 어떤지, 이 회사가 얼마나 강점이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 온 거야. 내가 이 회사를 알아봤으니 당신들도 나 알아봐야 되겠지?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지원 동기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임원 면접에서는.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직자 인터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요즘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만 쓸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경쟁사까지 반드시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산업군에 속한 여러 기업들을 동시에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포인트가 무엇인지, 경쟁 우위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나의 성장을 연결시켜서 지원 동기로 답변을 준비해라. 이게 지원 동기와 로열티의 도장을 찍는 핵심 전략입니다. 아마 이렇게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지원 동기를 작성하거나 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기 어려웠을 거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제가 현직자 인터뷰라는 솔루션만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산업 분석하는 방법을 더욱더 개발해서 여러분의 컨텐츠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겠죠?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거, 필살기를 제대로 던졌는가. 필살기의 뜻이 뭐죠? 뜻? 여러분을 회사가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을 뽑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면접관의 언어로, 숫자로도 바꾸고 글자로도 바꾸고 말로써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경험 자체가 없어요. 자, 이런 분들, 난 경험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경험을 만들러 가라고. 경험을 아직도 만들지 않고서 경험 없는데 어쩌라고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 저거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겁니다. 빨리 경험을 쌓으러 가세요. 경험을 쌓으러 가서 3C와 4P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수치화를 짤 거를 염두에 두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은 경험은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 아,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을 설명할 길이 없네. 이런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경험을 분해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고객 관점에서, 경쟁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계속 분해해보고 내가 했던 액션을 수치화할 수 있게 마케팅 4P라는 툴을 이용해서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미리 숫자로 변환한 뒤에 걔부터 던지는 겁니다. 소제목도 자기소개도 이 필살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은요, 제가 3C와 4P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이공계, 인문계 나눠서 적용편까지 신흥학교에 디테일하게 풀어놨으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흥학교에 입학하셔서 한 큐의 면접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리스트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면접에서 특히 떨어지신 경우, 뭐 자소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면접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비즈니스 마인드, 조직 지향적인 마인드, 기여와 공헌의 마인드로 답변을 했는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셨고, 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원들의 머릿속을 전부 다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졸린 눈 부벼가면서 책일남, 피터 드러커의 자기용 노트 100년의 철학이라는 책을 잘게 씹어서 이미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 재생 목록을 따라오시고요. 이걸 정주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인성 자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의사소통의 개념, 팀워크의 개념, 도전의 개념, 분석의 개념, 문제 해결의 개념 등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기 좀 어렵다? 그러면 자기용 노트를 읽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여러분의 크리티컬 포인트, 뭔가 약점이 될 만한 부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올바로 답변했는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공백기와 학점, 전공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움찔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솔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크리티컬한 질문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왜 학점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전체기 물어보진 않잖아요. 공통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만 콕 집었을 때 이거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요, 핵심 오브 핵심이 바로 솔직함입니다. 이 약점적인 부분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라고 일부 수용을 하면서 일부 되받아치는 화법을 쓰셔야 돼요. 자, 이때 나를 수용하는 방법이 셀프 디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그냥 까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대단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교훈이 있다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잊지 마세요.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대한 질문에서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솔직함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얻었느냐. 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지 그 시간이 있냐 없냐 자체 진위 여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많은 이제 리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은 그냥 말해도 되는 거를 계속 숨기려고 그래.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불합격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팔 한쪽 내어주고 몸이 삽시다. 몸이 사는 게 중요해요. 몸이. 그죠? 자, 공백기를 비롯한 학점, 전공을 변경한 것, 이런 것들은요,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약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지, 어떻게 나의 강점과 필살기로 되받아칠지에 집중을 합시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새로운 커리어에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 상반기 채용에 조금 고배를 많으셨고 이제 하반기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미 방법론에 대한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나 이거 들었던 얘긴데 또 저런 얘기 하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들어봤으면 하셔야죠. 들어봤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이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해보니까 좀 면접관이 오히려 안 좋아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완전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더 쉽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적인 커리어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